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은 터무니없이 깊어지고 눈은 덜 떠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환자분 역시 눈매 교정을 했지만 눈은 덜 떠지고 있고 쌍꺼풀은 너무너무 깊어서 속눈썹이 다 뒤집혀 있고 안에 있는 점막이 보일 정도로 깊고 진한 쌍꺼풀이 만들어졌고요. 그 깊은 쌍꺼풀이 흔히 말하는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3세 여자 환자분이시라고 하시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아마 이제 수술 전에 촬영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촬영한 사진이어서 화질도 좀 떨어지고 또 안경도 쓰고 있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쌍꺼풀이 조금 이제 위에 눈꺼풀에 덮인다던가 또는 눈 크기가 좀 작아진다던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수술 전에 그렇게 쌍꺼풀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아마 수술 안 하고 자연적인 쌍꺼풀인 것 같은데 굳이 왜 수술을 했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15년 2월이니까 이제 작년 2월이네요. 올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해서 작년 정도 1년 전쯤에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하죠. 쌍꺼풀을 원래 있었던 쌍꺼풀이니까 이제 그 쌍꺼풀을 그대로 이용한 것 같고요. 덮는 피부를 한 5mm 정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고. 그러니까 처져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피부를 좀 잘랐겠죠. 그리고 눈이 조금 더 또렷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눈매 교정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눈매 교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눈이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눈이 커진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이 더 덜 떠지는 것 같고 쌍꺼풀은 너무너무 깊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쌍꺼풀이 나쁘지 않으셨는데 이 쌍꺼풀을 수술을 하면서 좀 깊게 집어넣은 거 아닌가. 그래서 쌍꺼풀이 팽팽히 펴지면서 쌍꺼풀이 좀 커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엇나가는 주름이 양쪽에 생기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작년 10월에 이게 오타가 났네요. 25년 10월에 재수술을 같은 병원 같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다시 했다고는 하는데 거의 비슷하죠. 특별히 뭘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거고 10월에 수술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한 2개월 3개월 뿐이 안 된 시점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변화할 게 남아있긴 한데 제가 봐서는 수술하고 나서 2월에 수술한 결과나 지금 다시 한 거나 큰 차이가 없고 앞으로도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 2, 3개월 뿐이 안 지났지만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려감았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내려감으면 수술선이 여기 있고 그 위가 또 이제 깊게 찝혀 있고요. 여기도 쌍꺼풀이 굉장히 깊게 찝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2월에 수술하고 다시 10월에 수술을 하는 두 번째 수술을 하면서 앞선 절개선에서 약간 위로 높여서 수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내려감았을 때 사진에서 보면 피부가 팽팽히 당겨져 있죠. 그러니까 쌍꺼풀이 깊은 겁니다. 내려감을 때 쌍꺼풀이 느슨하게 풀려 나오고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횡으로 주름이 생기듯이 느슨하고 옅은 고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쌍꺼풀이 지나치게 깊어서 피부가 팽팽히 당겨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깊은 쌍꺼풀 때문에 쌍꺼풀이 풀려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인 흉터도 좀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면 늘어진 피부라고 하지만 피부를 좀 많이 잘라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환자분 이제 영상도 하나 보내주셔서 영상 간단히 보면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제 크고 퉁퉁한 소세지 같은 쌍꺼풀이 보이고 있고요. 쌍꺼풀 라인 앞쪽으로 주름이 생기는 그런 어색함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눈뜬 사진으로 돌아와서 두 차례 수술을 했지만 또 눈매 교정도 했지만 눈은
여전히 덜 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 전에 비해서 더 덜 떠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제대로 이제 수술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눈 뜨는 근육을 잡아당겨서 건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판에 정확히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뜰 때 눈이 크게 떠지는 건데, 간혹 수술을 좀 미흡하게 하는 경우에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건판에 붙는 게 아니라 쌍꺼풀 라인에 붙어서 짧게 단축한 눈 뜨는 근육이 눈을 뜨게 만들면 쌍꺼풀만 깊게 잡아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은 터무니없이 깊어지고 눈은 덜 떠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환자분 역시 눈매 교정을 했지만 눈은 덜 떠지고 있고 쌍꺼풀은 너무너무 깊어서 속눈썹이 다 뒤집혀 있고 안에 있는 점막이 보일 정도로 깊고 진한 쌍꺼풀이 만들어졌고요. 그 깊은 쌍꺼풀이 흔히 말하는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을 만들었습니다. 또 눈은 돌출되어 있는 눈에서 쌍꺼풀을 크게 깊게 찝다 보니까 이 깊은 쌍꺼풀이 앞쪽으로 아웃폴드로 뻗으려는 힘이 생깁니다. 수술은 인폴드로 해놨는데 깊게 찝힌 가운데 라인 때문에 앞쪽으로 주름이 또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몽고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인폴드로 칼자국을 만들어서 수술한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깊게 찝힌 가운데 부분 때문에 앞쪽으로는 아웃폴드로 뻗는 주름이 생겨서 앞에가 갈라진 두 줄처럼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이 환자분을 조금 수술한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럽게 바꾸고자 하면 어떻게 수술을 계획해야 하냐면,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너무너무 깊고 진한 쌍꺼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깊은 쌍꺼풀이 느슨하게 풀리게 되면 쌍꺼풀이 작고 얇아져서 소세지 느낌이 좀 좋아질 거고요. 또 가운데 깊은 라인이 느슨하게 풀리면 아웃폴드로 뻗는 주름, 원하지 않던 그 주름도 조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과정에서 앞서서 제대로 잘 못 해놓은 눈매 교정을 제대로 해서 눈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잘 떠지고 양쪽이 좀 더 비슷하게 잘 떠지도록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눈매 교정에서 잘못된 게 쌍꺼풀을 깊게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눈매 교정부터 제대로 해야죠. 눈 뜨는 근육을 건판이라는데 정확히 잘 고정을 해서 눈이 잘 떠지고 이 수술이 쌍꺼풀을 깊게 만들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게 재수술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눈매 교정하고 제대로 다시 하고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워낙 좀 이제 수술한 티가 나고 워낙 어색함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면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수술에 있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그런 수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깊은 쌍꺼풀 느슨하게 풀면 들려있는 속눈썹은 당연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뭐 걱정할 건 없고요. 다만 앞쪽에 생긴 두 줄의 선, 두 개의 선이 얼마나 정리가 잘 될지는 제가 정확히 진찰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술만 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